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범죄자들 그 14번째 14살의 사형수 조지 스티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4번째,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죽어야 하죠? 1. 이민자의 나라 미국의 인종차별. 예전에 7분 인명록에서 소개했던 흑인 발명가 게린 모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흑인들이 겪었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나라 미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인종차별이 심한 굉장히 아이러니한 곳이기도 합니다. 1877년생 게린 모건이 겪었던 인종차별은 2024년 현재에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나 공권력 역시 이런 인종차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불과 4년 전인 2020년 5월 25일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농구 선수로 이후 래퍼로도 활동했던 플로이드는 사실 1997년부터 2009년까지 마약 소지 및 주거 침입 등의 10여 차례가 넘게 구속을 당했던 범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2014년 출소한 이후로는 새 삶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었죠. 플로이드는 기독교 교회에 들어가서 청년들을 멘토링하고 SNS에 반폭력 동영상을 게시했으며 또한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자선단체에 가입하는 등 여러 선행들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젊은 흑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노력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문제의 2020년 5월 25일 오후 8시경 그는 커프드 식료품점에 들려서 물건을 사고 $20를 지불합니다. 하지만 이후 점원이 플로이드에게 해당 지폐가 위조 지폐라면서 물건을 돌려달라라고 말을 했고요. 플로이드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점원은 경찰에게 위조 지폐 사용 건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출동한 경찰관 4명은 같은 자리에서 대기 중이었던 플로이드를 체포하려 했습니다. 편의점 방면에 설치되었던 CCTV를 확인해 보면 당시 플로이드는 죄송하다라는 말을 연발하면서 겁을 먹은 모습을 보였고 경찰관은 플로이드의 행동과 말을 보며 술에 취해 있다라고 판단해서 바로 권총을 조준하며 협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총을 맞았던 기억과 경찰에 연행되었던 기억이 있었던 플로이드는 자신에게 폐소공포증이 있다라고 밝혔고요. 코로나 증상도 있다라면서 연행을 거부합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관 데릭 쇼비는 단순한 변명으로 판단을 했고 등 뒤로 수갑이 채워져 있었던 비무장 상태의 조지 플로이드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에 목으로, 목을 무릎으로 눌렀고요. 알렉산더 쿠엥, 토마스 레인 등 2명의 경찰관이 추가로 달라붙어서 플로이드가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플로이드는 저를 죽이지 마세요. 숨을 못 쉬겠어요. 라고 애원했지만 경찰관들은 이 말도 모두 묵살했고 무려 7분 46초 동안 목을 짓눌러서 플로이드를 기절시켰습니다. 당시 시민들은 플로이드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항의했지만 경찰관 토우 타우가 시민들의 접근을 막았고요. 결국 플로이드는 코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제야 경찰들은 구급차를 불렀지만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플로이드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시민들이 찍은 동영상이 퍼지며 전 세계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지만 주범인 데릭 쇼빈이 21년형을 선고받았고 토우타운은 4년 9개월, 나머지는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차별을 받는 흑인들의 분노는 엉뚱하게도 히스패닉계 혹은 아시아계 인종에게 번지곤 한다는 점이고요. 여전히 미국에서는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 순으로 인종의 분류가 나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건 당시에 그 현장이 담겨 있는 동영상이 유튜브에 있기는 하지만, 이건 성인 인증을 하셔야만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플로이드의 이야기를 했던 건 오늘의 주인공 스티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티니 역시 사실은 범죄자가 아니에요. 제가 범죄자를 소개하는 코너기는 하지만 오늘은 범죄자가 아니라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려서 죽임을 당한 이 14살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억울하게 사형당한 14살의 흑인 소년. 2020년에 발생한 흑인에 대한 무분별한 범죄자 몰이가 1940년대에는 어땠을까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1944년 벌어진 조지 스티니 사건입니다. 사건의 배경은 1944년 3월에 시작합니다. 당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알코르에서 11살과 7살짜리 백인 여아들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꽃놀이를 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실종이 되었고, 하루가 지나도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들이 신고를 하게 됐죠.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을 통해서 시신은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발견 당시에 얼굴과 두개골이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고요. 외음부가 심하게 손상되어서 성폭행의 의심도 있었지만 성폭행의 흔적 자체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이 아이들의 마지막 목격자이자 수색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조니 스티니와 조지 스티니 형제를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경찰은 조지 스티니가 범행을 자백했다고 하면서 형인 조니 스티니는 얼마 후에 석방을 합니다. 문제는 조지의 자백이 경찰의 강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죠. 경찰은 그를 구속한 뒤에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굶겼고 체포 후 81일 동안 수감이 되었지만 재판 후에 오로지 딱 한 번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스티니의 여동생은 범행 시각에 스티니가 자신과 있었다라고 주장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스티니가 체포된 이후 스티니의 아버지까지 이유 없이 체포되었고 가족들은 살던 곳에서 쫓겨나야 했죠. 재판 과정조차 참 황당한데 재판은 속기록 없이 2시간 반가량 진행이 됐습니다. 스티니의 변호사는 스티니에게 증인 신문은커녕 증인을 불러들이지도 않았고요. 스티니에게는 자기 변호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변호사인지 검사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전원이 백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배심원단은 불과 10분 만에 유죄 의견을 내었고 판사는 조지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스티니의 가족들은 14살인 조지의 나이를 봐서 형이라도 감경해 달라라고 주장했지만 당연히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만인 1944년 6월 16일 조니 스티니는 정기의자에 앉게 됩니다. 조지 스티니예요. 조지 스티니는 정기의자에 앉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캐롤라이나 스켈레톤스에서는 조지가 전기 의자에 앉아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 저를 죽여요? 라는 말을 남겼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형을 집행당했죠. 조지 스티니는 아직까지도 미국 역사상 가장 어린 사형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3. 70년 만에 드러난 진실. 이렇게 묻힐 뻔했던 사건은 2004년 한 지역 사학자에 의해서 재조사가 시작이 되었고 2013년 10월 25일부터 몇 명의 변호사와 함께 재심 청구가 추진되어서 1년 뒤인 2014년 12월 16일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무려 70년이 흐른 뒤였죠. 특히 한 백인 남성이 임종 직전에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었다라고 고해를 하고 죽는 바람에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소문도 있었지만 확인되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다만 지역 역사학자 조지 프리어슨이 당시 실제 범인은 그 지역의 권위 있는 백인 가문의 남성이었을 것이고 당시 사건의 검시관 역시 그 가문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조지를 범인으로 몰아갔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사건 재수사로 인해서 당시 사건 기록과 재판 기록 등을 다시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었고 이 사건의 범인이 조작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죠. 경찰은 스티니를 강압적으로 자백하도록 유도했고 재판부 역시 아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했던 겁니다. 결국 70년 만에 조지 스티니의 결백은 밝혀졌지만 스티니는 죽었고 그의 가족 역시 몰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14살의 아이를 사형시킨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조지 스티니가 유죄라는 믿음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해서 다시 한번 스티니 가족에게 아픔을 남겨주었죠. 백인 경찰, 백인 검사, 백인 변호사, 백인 배심원, 백인 재판관 들에게 둘러싸인 채 사형을 선고받았던 14살의 흑인 아이는 당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외롭고 두렵고 슬펐을 그의 복잡한 심경을 다 짐작해 볼 수는 없겠지만 현재도 인종차별이 진행형인 이민자의 나라 미국이 그때와 비교해서 좀 더 나아졌는지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조지 스티니가 겪었던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슬픔 또 현재의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인들이 똑같이 그런 감정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